30년 동안 80조 원을 쏟아부어 농장을 일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수확철이 되자 옆집 사람이 큰 트럭을 몰고 와 작물을 싹 실어갑니다. 지금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일본이 지은 에너지 제국 위에서 한국 조선소가 가장 비싼 열매를 따가고 있거든요. 오늘 영상에선 세 가지를 파헤칩니다. 일본은 호주에 무엇을 지었나? 왜 그 결실을 한국이 가져가나? 그리고 이게 우리 투자에 어떤 의미인가?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런 흥미진진한 경제 이야기 매주 배달해드립니다. 일본은 자원이 없습니다. 에너지 자급률 고작 15%. 생존을 위해 해외 에너지 확보에 국가의 명운을 걸어야만 했죠. 그 핵심 거점이 바로 호주였습니다. 가스가 농천하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된 우방국, 일본에겐 최적의 파트너였죠. 그렇게 탄생한 것이 익시스 가스전입니다. 일본이 여기에 쏟아부은 돈은 무려 600억 달러, 우리 돈 80조 원이 넘습니다. 대한민국 1년 국방 예산이 60조 원인데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일본 정부가 가스전 하나에 몰빵한 겁니다. 일본 정부는 이 사업에 황금줄을 가졌습니다. 단 1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특수 권한, 그만큼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본 거죠. 가스를 실어 나르기 위해 서울 부산 왕복거리보다 긴 890km 해저 파이프라인을 깔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빚어낸 성벽이죠. 그런데 세상이 변했습니다. 2017년 일본은 세계 최초로 수소 사회를 선언합니다. 탄소 배출 없는 꿈의 연료에 도박을 건 거죠. 일본은 호주의 갈탄에 주목했습니다. 질 낮은 석탄이지만 이걸 가공하면 수소를 대량으로 뽑아낼 수 있거든요. 수소를 배에 실으려면 액체로 만들어야 합니다.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여야 하니까요. 단 온도는 영하 253도까지 낮춰야 하죠. 영하 253도는 우주 공간과 비슷합니다. 모든 금속이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극한의 영역이죠. 2022년 일본은 세계 최초의 액화수소 운송선 스위소 프론티어로 운송에 성공합니다. 일본이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죠. 하지만 반전이 일어납니다. 일본의 배는 실증용, 즉 한 컵짜리 보온병이었습니다. 상업화를 위해선 거대 트럭이 필요했습니다. 일본이 4만 세제곱미터급을 만들 때 한국 HD 현대는 그 2배인 8만 급을 설계했습니다. 규모의 경제에서 압도한 거죠. 배가 크면 운송비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에너지 기업들이 일본 조선소가 아닌 한국 조선소를 찾기 시작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호주 최대 기업 우드사이드가 한국을 파트너로 찍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거대 해운사 MOL마저 자국 조선소를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30년간 농장을 일군 건 일본인다. 수확물을 실어 나르는 트럭 시장은 한국이 독점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왜 한국일까요? 우린 이미 영하 162도의 LNG 운반선 시장을 장악한 추위의 달인들입니다. 전 세계 LNG선의 70%를 한국이 만듭니다. 영하 162도에서 쌓은 기술은 253도로 가는 고속도로였습니다. 단열, 소재, 설계 노하우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반면 일본 조선업은 무너졌습니다. 한때 세계 1위였지만 지금은 한국과 중국에 밀려 3위로 내려앉았죠. 경험치가 부족했습니다. 배를 키우는 건 단순히 철판을 더 붙이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설계가 필요하죠. 한국은 대형 LNG선을 수백 척 만들며 이 근육을 키워왔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 쉘이 한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한국의 배가 곧 세계 표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진공 단열입니다. 우주처럼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만들어 열을 차단하죠. 한국은 이 기술로 세계 4대 선급의 모든 인증을 따냈습니다. LNG선은 프랑스에 로열티를 냈지만 수소선은 다릅니다. 우리 자체 기술입니다. 이제 돈을 남에게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수소 힘센 엔진도 만들었습니다. 항해 중에 증발하는 수소를 버리지 않고 연료로 재활용합니다. 돈을 아끼는 배, 누가 안 사겠습니까? 인터넷을 만든 건 미국 국방부였지만 돈을 번 건 구글이었습니다. 일본이 광케이블, 인프라를 깔았다면 한국은 구글, 서비스가 된 겁니다. 2050년까지 필요한 배는 200척, 시장 규모 140조 원. 이 거대한 시장을 한국 조선소가 독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만 파는 게 아닙니다. 20에서 30년 동안 부품 갈아주고 수리해주는 구독 경제까지 우리가 가져옵니다. 기술 종속이 시작된 거죠. 조선업은 이제 사양 산업이 아닙니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타고 초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부활했습니다. 일본은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세계 최초에 집착하다가 경제성과 대형화라는 시장의 요구를 놓쳤습니다. 반면 한국은 실리접이었습니다.
LNG선 시작을 지키며 수소시대를 차분히 준비했고 기회가 왔을 때 판을 장악했습니다. 세계 표준을 만든다는 건 후발주자가 따라올 수 없는 벽을 세우는 겁니다. 한국은 이제 에너지 유통의 핵심 고리가 됐습니다. 일본이 닦아놓은 길 위에서 한국 조선소가 달립니다. 이 역설적인 승리는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에너지 패권 전쟁의 승자는 정말 한국이 될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편에선 무섭게 따라오는 중국 조선소의 추격,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분석해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경제의 이면을 수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